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후보가 이제 누가 가냐, 뭐 이제 누가 나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지금 월가의 거물들, 기업들, 이제 돈 좀 베팅하는 분들, 콧방귀 좀 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노선 정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에 붙을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에 붙을지, 아니면 또 그 전 유엔 총장이라고 해서 그 여자분,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분한테 붙는지 해서 지금 계속 노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어떠한 주식들이 좋을 건지, 종목들이 좋을 건지,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어떠한 종목들이 좋을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직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게 뭐냐면 그 기업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진짜 그 4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정책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금리를 같이 올려야 됩니다. 변동 환율제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뭐 자금 세탁 법안이 발의가 됐어. 미국이 딱 했네? 그럼 한국은 그냥 빼박이야. 의미 없어. 한국도 똑같이 가야 돼. 이런 경제정책, 뭐 금융정책, 미국이 밀고 있는 거, 친환경 사업을 민대. 그럼 친환경 사업으로 가야 돼. 우리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의미 없어요. 대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물론 이제 1년 전부터 이게 뭐 무슨 대비냐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건데 이제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이든 트럼프의 공세, 민주주의 파괴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섰죠. 지금 트럼프가 막 신났어. 자기 갖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 있죠. 그 뭐였지? 트루 소설이었나? 거기에 막 영상이랑 막 글이랑 하루에 막 몇십 개씩만 올리고 난리 났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승률이 한 80%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 역사적으로 지금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정권 프리미엄, 뭐 직권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 정권을 잡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나 이런 사전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후보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한 10%포인트는 앞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한테. 그래서 그냥 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 그냥 진짜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돼. 바이든은. 물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1년 전이니까. 직권 프리미엄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또 뭐냐면 트럼프가 트럼프 이전 정권 때 바이든이 이제 출마를 했죠. 그때도 트럼프는 밀렸었어요. 직권 프리미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자기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정권 프리미엄이 없었고 이번에 바이든이 됐을 때도 지금 바이든도 지금 정권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개그증 다 떼고 그냥 1대1 리턴 매치죠. 맞짱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좀 나이가 많아요. 좀 연령이가 좀 높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막 그 말 실수한 거 헷갈리는 거 가수 이름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막 꽈당꽈당해.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건강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뭐 넘어지고, 막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치통 때문에 외교회담을 또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고, 그냥 그거 하나 트집 잡고 공화당에서 이제 때리는 거야. 근데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게 뭐냐면은, 뭐 나이야 뭐 그렇다 치고, 전쟁이죠. 지금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러우 전쟁 터졌을 때 막 이제 바이든 정부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결집시키면서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러우 전쟁 터졌을 때. 근데 그 이후부터 물가가 올라갔고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삶이 팍팍해져. 근데 거기다 중동전쟁까지 터졌네. 어라? 중동전쟁이 딱 터졌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막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우리 월가 기업들 이끌어가는 우리 같은 인종들 감싸줘야 되는데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돈으로 이스라엘 국민들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냐?
하버드생들이 막 파업하고 막 성명 발표하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아까 그 빌 에크먼 있죠. 채권 그 투자자. 그 사람이 후원하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월가의 거물들이나 이제 대기업들 그 금융인들이 야, 유대인들 저거 운동하는 애들, 반대 운동하는 애들 쟤네 하지 마라. 뽑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 하버드생들이 취소하겠다고. 대신 하마스는 우리 싫어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뭐 규탄하고 이스라엘 규탄한 거는 뭐 취소할게요. 깨갱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민주당의 유대인들이 좀 성향이 강하고, 근데 이제 그 성향이 강한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이제 좀 적극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뭐 아랍계 이제 인들이 난민이라던가 이민자들이 좀 많이 넘어왔죠. 그분들이 당연히 팔레스타인 욕하면 싫지. 반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전만 하더라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영토를 막 그 국가를 짓고 영토를 이제 건설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막 다 견제를 해. 중동 국가들끼리 팀이야. 우리 팔레스타인 우리 무시해? 하면서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터지고 전쟁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받는 혼자 왕따처럼 그런 인식이 강해서 유대인들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강했는데 최근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약자. 미국의 젊은 층들은 지금 뭐 유대인, 우리 인종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자, 약자 딱 프레임을 딱 박아놨어. 자, 러우 전쟁 딱 터졌어. 터졌는데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약자죠.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때. 왜 올라갔죠?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해준대. 와, 잘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국이야. 지지율 올라갑니다. 왜? 약자였으니까.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미국의 젊은 층들은 약자를 누구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마스. 이스라엘 너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마스 약자잖아. 근데 바이든 정부는 그 친이스라엘 정책이야. 친이스라엘, 친유대인 정책.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빠져나가죠.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이 또 이게 중간에서 물을 흐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민주당은 그 적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적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적은 중등학생연회가 성명을 취소했다고. 그게 이제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업 자기가 취직할 때 이제 불합리한 거 받을까봐. 월가에 있는 기업들이 너네 성명 발표한 하버드 학생 애들 취직시키지 마. 중동학생연합회가 성명을 취소했다고? 근데 중동학생도 취소를 해야겠죠? 왜냐면 뭐 서로 이렇게 없애려서 그랬나? 중동학생들 왜 그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얘기 하다가 했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적은 러시아. 그리고 공화당의 적은 중국. 트럼프 때 중국을 그렇게 때렸던 게 뭐냐면은 공화당에서는 적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러시아. 그래서 러우 전쟁 딱 터졌을 때 미친 듯이 막 몰아세우죠. 그럼 지지율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색깔이 좀 희미해진 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전쟁이 반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 지겹다. 러우 전쟁 지금 2년 넘게 진행하고 있고 중동 전쟁 터진 거 지겨워. 지금 전쟁이 중요해?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스파게티 가격이 얼마고 지금 당장 힘들어가지고 홈마트나 이런 필수 생활도 지금 소비재도 지금 줄이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팍팍한데 무슨 전쟁이 뭐가 중요해. 차라리 내가 낸 세금 그 돈 나한테 줘라.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중동 이스라엘 지원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나 지원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종료를 하고 싶을까 아니면 장기화되는 게 좋을까?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종료하는 게 좋겠죠. 바이든 입장은 종료하는 게 좋겠죠. 전쟁 빨리 끝내야지. 그래 미국 국민들 표심이 돌아오지. 그럴 때는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거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호재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다? 러우 전쟁 종료, 합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은 장기화됐으면 좋을 거죠. 전쟁이 계속 질질 끌고 국민들이 지칠 때까지 너무 좋아. 확전을 바랄 겁니다. 물론 앞에서는 확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겠지만 뒤에서 총이랑 무기 지어주고 확전해라 하면 뭐 하는 거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동상이몽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라고
이거를 이제 코인 이슈가 작년 11월 달에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용들을 이제 논문을 좀 보고 나서 트럼프가 되면 이거 좀 사태가 심각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2025라고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선,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름이 뭐냐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합니다.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공익 사업이죠. 공익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이, 좀 중요한 분이, 여기에 소속돼서 그 중요한 분이, 여기 있네. 자, 러셀 보트, 폴 댄스. 우리 그 추는 폴 댄스 아닙니다. 러셀 보트.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주요 인물인데, 이분들이 그 트럼프 백악관 시절 때 이제 하반기에 완전 그냥 충신이에요, 충신. 이분들이 이제 주최를 했고, 여기서 이제 2025 프로젝트라고,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연방 공무원의 선임과 해임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대. 공무원들 그냥 선임하고 자르고 하고, 너 트럼프 안 좋은 얘기했어? 너 잘라. 마음대로 해. 그리고 100만 명 정도 되는 연방 근로자를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자금을 삭감하고, FBI와 국토안보부를 해체하고, 교육부와 상무부를 제거한대. 이게 무슨 뜻일까? 행정부서를 이렇게 간소화하고 제거한대. 무슨 뜻일까? 푸틴은 내년 미국 대선 때까지 러우 전쟁 합의를 미루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트럼프에 유리하죠? 삼성도 한국 대기업이 미국 엄청나게, 맞아요. 트럼프와 또 푸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러우 전쟁도. 삼성동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프로젝트 불투명해져서 엄청 요건 이따 말씀 드려볼게요. 행정부를 간소화하고 줄인다는 뜻은 뭔 뜻이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만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행정부들이 하던 일을 통합해서 한 행정부가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대통령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만들던가, 직접 입김을 넣던가. 그만큼 대통령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를 공격했던 언론들, 매체들, 인터넷 회사들, 얘네들 규칙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관리하는 따로 또 하나를 기관을 만들자. 그리고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해. 타이틀 42 다시 또 해. 다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민자 추방하고, 그리고 화석연료 추출하는 거,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요거 취소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생부를 만들어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날에 자기들 욕했고 자기들 반대하는 연방 공무원들 다 즉각 해고한대. 얼마나 무서워.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영의정 자의정 해가지고 막 세력 다툼처럼 왕자리를 막 내리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진짜로 현실화 된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주식시장, 금융시장, 비트코인, 코인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생각했던 주식시장 바라보시면 안 돼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차원이 다른 미국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생산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더 높아질 겁니다. 늘어날 거예요. 맥스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뒤집어지게 할 거고, 지금 바이든 정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요것보다는 화석연료 사용해서 그런 정책들,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존 에너지 기업들, 얘네들이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직 트럼프가 안 된 가정이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가장 많은 주식을 담고 있는 게 뭘까? 1분 휴식 실례합니다. 우리 고요한 조합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거기 아니에요, 지금. 삼성 아닙니다. 스타님 2차전지, 그렇죠. 어떻게 바로 아시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차전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또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또 대출 받고, 지금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가 봤던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죠. 리튬 가격 보시면은 나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이니까 당연히 2차전지도 바닥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점이다. 저점 매집 들어가자. 근데 이번에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는 건 저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마 내일 머니톡톡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2차 전지 아닙니다. 전기차도 더더욱 아니고. 트렌드가 지금 지났는데 그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트럼프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리 기업 탈퇴도 마찬가지고, IRA 이거 폐지입니다. IRA 법안. 바이든 때 된 거죠. 요 법안으로 인해서 7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스타님이 아까 삼성 얘기하셨죠?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세금이라던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없어져.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들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인데 트럼프가 돼. 전기차를 띄워줄까? 내연기관차를 띄워줄까? 전기차는 힘들 겁니다.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 안 해. 그냥 가격만 보고 저점이니까 담아.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끝났습니다. 섹터가 바뀌었어요. 지금 어떤 정도냐면은 전 세계 유럽 국가들도 지금 계속해서 내연기관차를 원래 영국도 2030년까지 금지를 한다 그랬는데 35년도까지 미뤘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디플레이션 들어가서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고 굶어 죽겠는데 에너지야. 독일도 탈원전 한다는 거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독일도 지금 예산이 막혀가지고 지금 무너진다 한다 그러고 있는데 에너지가 지금 관점이 아니에요. 화석연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1, 2년간은 전기차 관련된 거 힘들 거다. 워렌 버핏이 BYD 주식을 파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중국도 있겠지만 전기차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GM 많이 팔았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우리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제일 궁금하신 게 코인 투자겠죠? 어떨까? 코인 투자는 바이든이 좋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좋을까? 트럼프 가정하고 옥시를 사야 되나? 트럼프라면은 옥시보다는 엑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엑손모빌 전전이었나 전 CEO였나 하여튼 CEO를 이렇게 왕관을 좀 씌워줬는데 근데 이제 금방 또 잘렸죠. 불명예스럽게. 코인은 누가 더 좋을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사실 코인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종목은 우리가 찝을 수 있죠.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장 관련해서 우호적인 게 공화당이고 부정적인 게 민주당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채굴장을 안 좋게 보는 것보다도 그냥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자, 채굴세 걷자. 근데 공화당에선 계속 극구 반대. 왜냐면 채굴장들 러스트벨트 이런 지역들 얘네들이 정치 자금이라던가 이런 좀 뒤에서 사각박스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우리가 미국 주식 종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채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굴주들. 그리고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종목을 따지자면 채굴 관련된 게 조금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작업증명 방식의 코인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아마도 트럼프 4년 임기 중에는 작업증명 방식이 좀 수혜를 받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거다. 그렇다 해서 우리 최근에 또 이름이 모르겠어. 이름 뭐죠 그거? GPU로 그거 채굴하는 거? 카스파? 5분마다 까먹어. 5분마다. 카스파, 레이븐 굳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쓰잘데기 없는 거 사놓고 믿음 갖지 마시고. 얼마 전에 또 레이븐 또 상장됐던데? 채굴주만 3개 보여주는데 요즘 엄청 폭등 중이네요. 요새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다 좋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도 다 오를 겁니다. 이더리움 대항마.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 비트코인, 그 작업증명 방식 코인. 우리가 그냥 딱 볼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조금 더 보고 싶다 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만. 이클까지만. 그렇게 딱 2가지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레이븐하고 찾고,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